에, 산자락에 붙어서 살다 보니까 일상의 생활이 산을 오르고 내리고 시간만 나면 또 뭐 나무를 하러 가든 또 각각의 그 나무를 뜯든 음, 자주 산을 타게 되지요. 그날도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이제 그 주봉까지 산에 그 정상 주봉까지 올라가려면은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까운 것처럼 산 봉우리가 보이지만 이 산 봉우리라는 것들이 보여도 그걸 굽이굽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면은 좀 한 2시간씩 걸리죠. 근데 그날도 이제 이 산을 우리 이제 같이 그 올라가는 그 강아지하고 이제 산을 타죠.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주 팔팔하죠. 예. 그래서 뭐 앞서서 막 내리뛰어 가는데 워낙 덩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죠. 예, 우리 대롱이를. 참 순에 빠진 놈이거든요. 이놈은 아주 그냥 뭐 도둑이 들어와도 도둑에게 꼬리를 칠 정도로 아주 뭐 그렇게 아주 응? 참 멜롱한 그런 놈인데 덩치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내가 불러서 이제 목줄을 잡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참 수년간 그 개를 끌고 산을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걸 보질 못했어요. 참 착하죠. 그래서 이제 그나도 이제 산에 가는데 지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우리는 이제 길만 따라 쭉 올라가는데 이 녀석은 몇 발짝만 벗어나면 뭐 이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뭐가 있어 또 한참 쫓아내려가서 한동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다가도 또 이제 후다닥 나타나서 보고 보이고 이러는데 이제 말하면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일 하는 거죠. 주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에 어떤 장애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가서 공격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쫓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심산인데 어찌됐든 이제 산에 가면은 이 녀석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름에는 집에만 오면은 묶여 있거든요. 겨울 한철은 내가 풀어놓지만 왜냐하면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까 이 녀석이 한 번씩 뭐 배추밭을 한번 뛰어간다면요 퍽 하고 펄쩍 뛰면 그냥 배추 한 포기 두 포기에 그냥 뒷발로 채 나가거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는 좋다고 하지만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름에 가을까지 묶어 놓다가 농작물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는 내가 이제 풀어놓고 이제 키우는데 그날도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좀 하늘이 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해가 보였어요. 해가 보여서 이제 조금 뭐 간식거리나 싸고 우리 강아지들 살이나 조금 이제 좀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비가 올 거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봉을 쫙 올라가서 주봉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보충해서 채우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하늘에서 움직이는 게 말하자면 좀 낌새가 좀 이상해요. 막 급하게 소낙비라도 올 것 같고 우르릉쿵 우르릉쿵 하는 것이 분명히 한 줄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한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걸리지만 내려올 때는 한 2시간이 좀 안 걸리지. 왜냐하면 이제 이 내리막길이고 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 주봉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 암자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비를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니다. 뭐 올라왔으니 또 되돌아가야지 하고 이제 말하다 보니 다시 이제 하산길에 들었는데
아니나 달라요. 비가 이제 막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에, 비를 말하자면 이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래도 우리 강아지는 좋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아주 이리 뛰고 비 맞고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참. 그런데 하여간 이걸 좀 피할까 어쩔까 해도 피할 수도 없는 어떤 입장으로 해서 이제 내가 그 강아지를 몰고 내려오는데 내가 왜 이 산에 가서 비 맞은 얘기를 오늘 하느냐. 우리가 늘 어떤 것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해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이 방책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나간다든가 하는 것에서 하는데 우리가 단 하루도 즉 단 하루에 그 일어나는 그 일 아침에 분명히 해가 떴기 때문에 나도 출발을 했는데 말하자면 2시간 지나 3시간 지나 4시간째 들어서서는 하산길에 들어서 내려올 때는 중간만큼 오니까 막 비가 막 그냥 퍼붓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하는 일은 알 수가 없다. 하늘에서 하는 일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하는 일이 때때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하지만 누가 하늘에다 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편한 건 누구나 다 똑같겠죠. 억울한 것도 똑같겠죠. 왜 나만 이러냐 하는 어떤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그것은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거 뭐 어떻게 감내해야죠. 그날 이제 약간 비를 쫄딱 맞고 우리 강아지하고 왔는데 우리 강아지는 뭐 비 오거나 말거나 그거 뭐 아주 뭐 신경 안 쓰는 놈이가 아주 그냥 말하자면 재밌게 산행하고 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해진 바 없이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새로워도 그 새로움이 이익이 되든 피해가 되든 끊임없이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요.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스스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연조차도 몰라요. 즉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천지자연의 도를 품은 것이 대도입니다. 천지자연 즉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이고 그것을 품고 그것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천하대도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뭐 어떤 배워야 된다 어떤 이름표 달고 다니지요. 무슨 학교 나왔네 뭐 무슨 대학교 나왔네 아니면 뭐 자기가 무슨 뭐 석사학위 땄네 박사학위 땄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천하대도를 공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학술적 공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하대도의 도인들은 대접을 못 받죠. 왜? 학위가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없죠. 예. 쉽게 얘기해서, 뭐, 무슨 대학교라도 나왔습니까? 그건 요즘엔 또 좀, 우리 불교에서는 조금 이제 발전된 좀 모양을 보여주죠. 말하자면, 불교대학교, 뭐, 승가대학교, 이거 전부 다 학술적 관계에서, 즉, 경전을 푼다든가, 아니면 어떤 배움의 주제를 놓고, 뭐, 과학이라든가, 뭐, 모든 분야의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예.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누구라도 이름표 하나 탁 붙이고 싶거든요.
나 이 대학교 나왔어. 그것은 유와 무의 관계에서 유의 관계를 쫓아가는 거죠.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체유의법. 유의법 뭐예요? 모양이 형상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법은 다 허망하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살아나가는 방편으로 어떤 모양을 내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천하대도의 공부는 자연에서 시작해서 자연으로 끝나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설사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드러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도인들은. 이게 다르죠. 그날 비를 옴딱 맞고는 그냥 참 고생하고 왔습니다만, 내려오면서 생각을 하죠. 그 말하자면 그냥 콩알 만한 비를 맞으면서 머리통이 아프면서도 내려오면서 생각에 빠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론을 딱 내서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은 유와 무의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즉 무의 중심의 자연법이냐 유의 중심의 형상법이냐에 따라서 형이상 그것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도는 진정한 천하 대도는 무의 자연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천하 대도의 수행입니다. 모양을 보고 쫓아가는 세상이 지금은 유의법의 세상이죠. 있다 없다의 한계에서 있다의 중심. 그러니까 너 있어 없어? 그걸로 판가름 하잖아요. 예. 막 어디 가서 좋은 차라도 끌고 쫙 다니면서 저 좋은 명품을 두르러 가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되죠. 예. 왜? 있으니까.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때요? 허망한 짓거리죠. 허망한 짓거리란 천지자연이 그렇게 되어감에, 그러한 이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삿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건강에서 딱 찍어내고 있잖아요. 하여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절에 적응하고 하늘과 땅에 베풀어주는 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은 참 땅바닥에 금 그려놓고 이건 네 거, 이거 내 거,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게 금 그려놓고 이거 지금 소꿉장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천지의 자연을 얘기를 하고 자연의 순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간과 지지, 즉 하늘에 드리워진 문자, 하늘에 드리워진 방패의 뜻과 또 12지지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세속적으로는 말하자면 뭐 여러 학설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점사나 보고 사람의 기륭을 따지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공부를 제대로 해서 과연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천하 대도는 천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변화를 알아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취해야 된다. 즉 천지의 운행과 천지의 순환 법칙을 알아서 그 묘함을 나의 신장, 신체의 기혈을 다스리는 것이 봤더니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길고 짧으면 있을지언정 천체의 운행과 사람의 운행의 기열이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천하대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엉뚱하고 뭐 아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해왔고 우리 또 옛 어른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다 유의법의 소도, 즉 소도라고 하는 것은 학문 중심으로 아름아름으로, 즉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메인 학벌 자랑하고 학식 자랑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 이거 다 소도에 속합니다. 지금 도인들은 많아요. 소도의 도인들은. 그러나 천하대도의 도인들은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전부 다 형상주의, 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품고 나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무위의 자연을 품은 도인이 만나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강아지하고 참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산행을 했던 것의 얘기와 천간과 지지의 생성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를 사용했다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가 해와 달 일월과 오행,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별들을 그 각각의 별들이 태양계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지금도 참 그 오래전에 대략 한 7,000년, 8,000년 아니면 거의 9,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말할 것 외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하늘의 천체를, 뭐, 우리가 말하자면 그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 거리까지도 계산해내고, 또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인데, 8,000년, 9,000년, 거의 만년의 인간 역사에서 어떻게 오행을 정할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의 별들 속에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조그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변화를 함께 엮어가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태양계의 말하자면 행성들의 별의 움직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별의 큰 조직인 은하계의 조직까지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하계의 조직을 알았으니까 그 태양계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자전해서 돈다고 하는 얘기는 무언가의 중심점이 있는데 그것을 북극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행의 정해지고 또 그 별들의 그 항상성 또 불변성, 그 뭐 하루아침에 별이 떴다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에 그 자리에 있고 또 그렇게 돌고 그렇게 또 항상성과 운행성을 알았다는 건 정말 제가 이 말로는 놀랍다, 참 대단하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간과 지지를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정해서 사용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알려진 것은 없으나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된 인물인 태호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문헌에 등장을 하죠.
이제 그분이 이제 환역의 역법을 정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태호 복희 씨가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음양오행을 활용한 역법, 즉 계산해서 달력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지금은 마지막에 그 60갑자 마지막을 개해로 끝나고 다시 시작한 것이 갑자인데, 모든 것은 개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법이 시작했던 것을, 말하자면 그 태호 복희 씨가 아니다, 갑자로 시작하자 해서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를 해서 역법에서 임술 개해로 끝나는 역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태호 복희 씨가 누군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겠죠. 태호 복희 씨는 BC 3528년에서 3413년을 사셨던, 거의 말하자면 한 90세 장수하셨던 어른이신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또 이 국군들을 말할 때 배달의 기수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뭐 요 근자에 와서는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그 말이 쑥 들어간 것에 또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찌 되었든 우리는 배달 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배달 민족의 자손이라고 하면,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배달 민족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밝은 땅의 자손이다, 즉 밝은 땅의 나라의 자손이다, 이 얘기죠. 배달 민족은. 그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지금 쭉 정리를 해보면, 태호 복희 씨가 배달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5대 환웅, 5대 왕이죠. 말하자면 그 배달국의 5대 환웅의 아들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많은 그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제 복으로 여기고 해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있겠죠. 뭐 나라의 그 5대 환웅의 자손들도 꽤 여러 명 있었던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환웅이라고, 그 5대 환웅의 이름이 태우의입니다. 태우의. 그래서 이 어른이 말하자면 93년간 왕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국은 대략 18명의 왕이 1565년간 통치했다라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짧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5대 환웅의 아들이 태호 복희 씨이며, 6대 환웅 다이발 환웅의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배달국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모든 우리 배달국의 그 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립이 되면, 지금 주위에서 말하자면 중국이죠. 특히 중국은 자기네 나라가 세계의 창시국이다라고 말하죠. 창시국. 인류가 생겨난 것은 중화민족들 자기들이 말하자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모든 인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배달국의 그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이 또 자기들의 그 조상 중에 태호 복희 씨를 집어넣었어요. 태호 복희 씨. 말이나 됩니까? 근데 자기들이 조상이래요. 결론적으로는 중국 민족 화화족이라고 하는데,
이 화화족속들의 조상이 배달국이에요? 자기들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태호 복씨가 자기를 조상이라고. 삼황오제가 있어요. 예, 삼황오제. 그 중에 한 분이 태호 복씨를 자기들이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자기들의 조상 뿌리도 모르는 놈들이 지금 세계의 어떤 창시국이다. 쪽팔릴 일 아니에요? 예? 남의 조상 끌어다가 빌려다가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정도니, 중국 놈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놈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 아버지 아닌 사람을, 응? 자기 부모,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우기는 놈들이 정상적인 놈들이에요? 설사 조상이 맞습니다. 그들도. 왜? 우리의 배달국의 당시에 12나라가 이 변방에 우리의 통솔력에 있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 반고의 자손들인 화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미리 공원에서 쭉 내려와서 티베트로 쭉 내려와서 그 시안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서 웅크렸거든요. 우리는 이제 더 동진을 해서 백두산까지 이제 말하자면 그 배달국이 이제 자리를 그쪽에서 잡아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도 백두산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중국 놈들은 또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쓰면은 자기들한테 불편하니까 또 장백산이다라고 요즘에 또 아주 바꿔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바꿔버려요. 강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또, 지명도 바꿔버리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한반도에 중국 대륙에 이어있는 모든 지명의 산들과 모든 지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 또 지명들이 우리들의 한반도에 다 집약되어 들어와 있는 거라. 아주 철저하게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속이려고 미리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 전부터 작정했던 놈들이거든요. 특히 많은 지명과 산들이 조선조 시대에 와서 많이 개명이 됩니다. 고려조 말기에서부터. 그건 뭐예요? 조선, 이씨 조선의 이 중국을 4대, 너 형으로 받들 테니까 우리는 농사나 짓게 해주라 하면서 세계의 큰 근본적인 정책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첫째는 농번 정책, 그 다음에 숭유 억불 정책, 그 다음에 4대 교린 정책. 이 조선의 이성계가 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의 모든 것들을 말살시키는 500년의 역사가 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중국의 명에 의해서 왕의 이름조차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조선조에서는. 뭐 우리가 말로는 세종대왕이다, 태종대왕이다, 말로는 그러지만 그분들 자신이 조선의 왕이라고 이름을 못 써먹었어요.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연호를 다 쓰고, 예. 그 왕의 몇 년도 치적에 의해서 내가 우리 누구누구 말하자면 과거 국제에서 벼슬을 내릴 교지에도 우리나라 왕의 이름은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제 증조부님이 가지신 옛날 교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증조부님이 벼슬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지를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는 의심을 했어요. 예. 동치라고 하는
동치 11년 4월. 이거 뭐예요? 난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청나라 목종의 연호예요. 그만큼 조선은 중국을 받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말하자면 하나의 변방의, 예, 참 속국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산 거예요. 이씨 왕조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세상살이는 때때의 일입니다. 또 그렇게라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이제 참 오늘날에 이르러서 과거의 어떤 일을 놓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은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 임명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의 왕의 이름을 한 게 없어요. 근데 단 고려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까지는. 예, 그 이제는 다 황제국의 나라였습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힘은 없지만 그래도 중국과 대등하게 맞받쳐 싸우고 버튼 것이 고려까지 역사이고, 고조선 시대에 와서는 아이고 나 너희들하고 안 싸울란다 그랬지만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일본 놈들이 더 깝죽대죠. 이 재밌는 얘기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이 오이야 오이야 흠